오늘의 제목은 카미카제? 아니야. 카미카제 아니야. 부시오. 예. 오늘의 제목은 The Great War, The World War I.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 제1차 세계대전! I am scared! 빠바바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나의 총을 받아라! 동! 웨잉. 2차 세계대전이야. 빠바바바! 뽕! 아, 한복! 렛기! 한복! 항복 됐어요. 받아라 나의 폭탄을! 꽝. 도시락 폭탄을! 물병 폭탄을. 받아라 나의 총을! 두두두! 두두두둥. 나의 죽음 죽지 않지 마라. 2차 세계대전은 임진왜란이 먹었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이 됐어. 그거야. 그게 진행이 됐고, 이제 구시대와 현대 사회를 구분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할 수가 있지. 1987 서서 2일 영장 할 때 아니, 오래된 이 오래된 구석기 시대? 네, 구시대와 현대 시대를 가르는 이정표가 된 사건이야. 1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사실은 왕정 국가가 주류였다고 볼 수가 있지. 왕정민준? 황제들이 다른 제국들의 시대였지. 제국과 왕국의 시대였어. 1차 세계대전. 황제? 이제 대한제국은 1910년에 멸망을 했고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벌어졌으니까 대한제국과는 조금 관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뭐 비슷해. 뭐 그런 것도. 1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크나큰 변화들이 있어. 첫 번째, 수많은 제국들이 몰락을 했다. 몰락이 뭐였지? 망했다 이거지. 있어. 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엄청난 무기들이 쓰였다. 맞아. 신무기들이 정말 많이 개발됐고 대량 살상 무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1000만 명 단위로 죽었는데 주로 누가 죽었냐? 20대에서 30대의 젊은 남자들이 주로 죽었다. 패전국들? 패전국뿐만 아니라 승전국도 어마어마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60대 할아버지도 전쟁에 나갔어? 아무래도 그 나이 때는 안 나갔지. 덜 나갔겠지. 나간다 해도 훨씬 덜 나갔겠지. 주로 20대, 30대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 그럼 어쨌든 그냥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죽은 거잖아.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많이 죽었고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지. 민간인, 우리 같은 민간인. 그렇지. 땅땅땅. 그러한 변화들은 더 큰 변화들을 이끌어냈는데 예를 바로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 뭐 그것도 있는데 바로 총살리 대처, 공동 전투, 어란촌 전투. 그래 그것도 맞지. 체코 군단이 이렇게 무기를 전해줘서 독립군이 만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 계기도 되었지. 만주 호랑이 김동참, 아리랑 영화 나누기. 뭐 그런 게 있었지. 근데 이제 가장 세계사적으로 가장 큰 변화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미국이 빠밤. 그렇지. 미국이 강대국으로 떠오른 것도 있지. 미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것도 하나 있고. 맞췄어! 정말 누가 빠밤! 뛰지 마. 밑에서 시끄럽다고 해. 이제 유럽의 구왕가들이 대부분 몰락했다는 거. 망했다는 거? 제국과 왕가들이 몰락하고 두 번째로 귀족들이 많이 사망했어. 그래서 귀족들의 평민도 많이 죽었지만 귀족들이 더 많이 그 비율로만 치면 귀족들이 더 많이 죽었다는 비율 퍼센티지. 퍼센트? 몇 보통 퍼센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수가 참전을 했다면 오히려 귀족들이 더 많이 죽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 아하. 기록이 나와 있어. 그럼 민간인들이 더 많이 참여했나?
이제 단순히 수만으로는 당연히 평민들이 훨씬 많이 참여했겠지. 그래서 귀족들의 대가 끊긴 경우가 많았다. 뭐 그런 이야기 있고. 두 번째로 젊은 남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어버리니까 그 유럽의 인구 감소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버리는 계기가 된 거야. 고종대 말이야. 아니, 고종 황제께서는 아직 살아 계셨지. 고종 황제는 1919년도에 돌아가셨어. 왜? 독살설이 있지. 그때는 유관순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게 3.1 운동으로 이어졌고, 3.1 운동 그래서 대한독립.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뭐 결과가 나왔지.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여자들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속화된 거지.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성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있어 없어? 왜 없어? 있지? 보통 남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물론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남자들의 빈 자리를 뭐 여성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다 메꿔야겠지. 그래서 여자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된 거야. 그리고 당시에 미국, 소련. 그 결혼 가능한 남자들이 대다수 너무나도 한 절반 이상이 죽어버리다 보니까 유럽의 인구 증가율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돼. 인구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된 거지. 오죽했으면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프랑스에서는 그 나이 많은 남자와 젊은 여자들이 그 만나는 그런 로맨스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 사회 형태를 반영한 거였겠지? 하하, 호호, 하하. 그러한 인구 감소의 영향은 특히 프랑스가 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물론 독일도 많이 그랬겠지. 독일. 나치 독일. 나치 독일은 1차까지는 아직 독일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가 다스리던 카이저가 다스리던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지. 카이사르와 같은 말이지.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고. 카이사르 로마 장군 아니야? 근데 이제 로마의 황제이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유럽에서 제국 그리고 황제라는 이름은 그 보통 로마에서 다시 독일로 이어지는 그런 로마는 이탈리아 아니야? 이탈리아였는데 로마 제국이 망한 후로 이 이탈리아 땅은 분열을 계속 겪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그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이름을 이 독일 쪽에 주게 되었고, 그게 이후에 계속 독일 쪽으로 그 카이저 이름이 내려오게 되었던 거지. 그래서 독일의 상징은 계속 독수리였던 거야. 로마처럼. 독수리. 그 제우스? 뭐 그렇지. 제우스의 상징이 독수리였던 것처럼 그런 게 계속 이어져 포세이돈의 상징은 뭐야? 포세이돈? 그건 민준이가 한번 찾아봐.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네. 놀인가? 글쎄. 뭘까? 1차 세계대전은 이제 처음에 싸울 때는 독일이 그때 인구도 제일 많고 경제력도 제일 앞섰고, 그다음에 강력했고 가장 비스마르크. 강했어. 이제 비스마르크가 그런 토대를 다 만들어 놨던 거였지. 히틀러는 그때 없었어요. 그때 없었어요. 다만 해군에서 영국에게 밀렸기 때문에 이 나중에 거의 말라 죽는 형상으로 갔었던 거야. 우리나라에 이순신이 있었다면 정말 말라 죽었겠네. 우리나라에? 이순신. 우리나라엔 이순신 장군님이 계셨지. 그래서 임진왜란 이길 수가 있었지. 아니 그때 1차 세계대전 때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아주 박살 났겠네. 어디가? 독일이? 독일은 이순신 장군이 안 계셨어도 박살 났어. 대신 이제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으로 대응을 했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잠수함이 미국까지 공격하는 바람에 미군이 참전하게 됐고, 결국 독일이 패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제 1차 세계대전. 빵이야, 빵이야. 그만 먼저. 됐던 거야. 이제 빵이야.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약간의 그 중세의 느낌이 아직 유럽 곳곳에 남아 있었어. 중세 시대? 중세 기사도의 느낌이라든가 또는 뭐 종교, 칼을 들고 했던 시대? 이제 철기 시대?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기병대의 문화가 남아 있었으니까 아직 그런 중세 전투의 모습들이 실제로 남아 있었기도 했지. 그뿐만 아니라 그 종교의 색채도 조금 더 강했던 시대인데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약해졌다고 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1914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것도 넓은 전선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었어. 그 무슨 군대랑 무슨 군대가 막 보드 게임도 하고 그랬다고 축구도 했잖아. 하고 그러니까 독일군과 연합군이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제 싸움을 멈추고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서로 치료도 해주고 부상자 사망자도 이제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 간에 캐롤도 부르고 뭐 이런 행사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종교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문화가 양측에 존재했었는데 오늘의 친구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그저께 적이 오늘의 어제 친구가 되고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다. 맞아. 그랬던 거야. 근데 이 지도부는 그걸 휴전을 할 생각이 없었어. 다만 이제 현장 지휘관들이나 현장 병사들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핑계를 대서라도 그런 어떤 아빠 설날 핑계도 있어? 서구권 문화에는 설날이 없을 거야 아마. 뭐 있으려나? 그것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걸 큰 뉴 루나 이어를 뭐 크게 생각하진 않지 보통. 그건 동양 쪽의 명절이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지도부들은 또 크리스마스 휴전 같은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한쪽에서 캐롤이 울리면 대포로 응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해. 그래서 대포로 응수? 그게 뭐야? 그러니까 포를 공격해라 이렇게 한 거지. 응. 그러니까 그런 크리스마스 휴전의 전통도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그래도 뭐 가끔 1944년까지도 뭐 벌지 전투라든가 뭐 이럴 때 조금씩 뭐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긴 해.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은 시작할 때 처음에 오스트리아 제국과 독일 제국과 이탈리아가 한 편이었는데 오스트리아 하면 호주잖아. 거기는 오스트레일리아, 여기는 오스트리아. 여기는 오스트리아 제국은 1차 세계대전 때 져서 망해버려서 사라져버려. 지금도 없어? 지금은 그냥 오스트리아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을 뿐이야. 작은 나라. 뭐 아무튼 그렇게 작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많이 작지. 아니 우리보다 작냐라고 한다면 그건 지도라도 한번 찾아보자. 정확히는 모르겠다. 경제 규모로는 우리가 훨씬 크지. 경제 규모가 뭐야? 근데 이제 독일이 전쟁을 시작하고 봤더니 이탈리아가 자기 편을 안 드네. 이탈리아가 원래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한 편이었는데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 편이었고 일본은 영국 편이었지. 중국도 영국 편이었고 미국도 영국 편이지. 이탈리아도 배신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 아니었겠지만 이탈리아도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중립 때리다가 저기 예다국 쪽으로 붙어버리지. 그래서 사실상 별로 강하지 않은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사실상 대부분의 전선을 책임져야 했던 독일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아. 뭐 그 외에 약소국들이 뭐 좀 동맹국 쪽에 붙긴 했지만 사실상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세계 초강대국이 될 뻔했던 거의 되려고 했었던 독일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망해버린
계기가 이야기야. 전쟁이었지. 하나씩 했으면 됐었을 텐데. 그렇지.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1914년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해. 응.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어디야? 세르비아 발칸반도에 있지. 아주 작은 거 같은데. 아니 그렇게 작진 않아. 우리가 모르다고 해서 막 그렇게 작은 취급을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우리만큼? 우리보다 클 수도 있어. 근데 그건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러니까 세르비아는 당시 러시아가 그 동맹국이었지.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독일이 동맹국이었어.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세르비아와 러시아가 편먹고 싸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때 크리스마스에 파티가? 아니 그때 아직이야. 그런데 이때 독일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아니 그냥 손이 발라네? 아니야. 그 나중에 벌리는 일이야. 그냥 러시아하고 세르비아하고 전쟁하면 될 것을 갑자기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해버려. 하하하 웃기구만 그거. 그러니까 슐리펜 계획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미 프랑스와 러시아가 친하다 보니까 결국엔 양면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프랑스를 먼저 6주 안에 무찌른 다음에 그 다음에 러시아를 천천히 무찔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역사적으로 되짚어보면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지. 설사 프랑스가 선전포기를 해서 쳐들어오더라도 방어만 하고 있으면서 러시아를 먼저 무찌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했다면 독일은 전쟁에서 지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야. 근데 독일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해버리니까 프랑스와 영국이 당시에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영국도 적으로 돌리게 되고 미국과 영국이 친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도 적으로 돌리게 되지. 연달아서 도미노처럼 결국 전 세계를 상대로 다 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이런 거야? 봐봐. 봐봐. 프랑스가 여기 이렇게 있어. 근데 옆에서 이름이 독일이란 사람과 오스트리아 사람 팀하고 러시아라는 사람과 뭐였더라? 그 이탈리아였나? 이탈리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투닥투닥 펀치를 날리며 전투를 싸움을 하고 있었어. 근데 독일이 이때 한 손으로 프랑스를 건드려서 어이 선전 보고 이렇게 말해서 해서 얘도 들어오려고 하다가 영국이 선전 보고 해서 나도 선전 보고 해서 나도 해서 이렇게 따다단 팀이 된 거야. 그렇지. 게다가 영국과 당시 동맹관계였던 일본도 영국 편으로 들어오고 중국도 연합국 쪽으로 들어오고 그럼 이런 거네. 포르투갈도 연합국 쪽으로 들어오고 선전 보고 선전 보고 선전 보고 쭈르륵 한줄기차 우리는 살려남매 우리는 저기를 치러 가자. 이제 그렇게 다 연합국 쪽으로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독일은 아빠 여러 번 말했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강해. 정말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심지어 러시아를 무찔러 버려.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 망해버리지. 우리 망했어. 그때 솔로나데? 그때 러시아 제국이야. 우리 망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레닌이라는 혁명가를 이제 독일이 러시아로 보내서 결국에는 그 러시아와 독일이 그 휴전 협정을 하게 되고 사실상 러시아가 항복하는 배상금을 물어내는 그런 조약을 체결하게 돼. 한국 나는 살게. 우리나도 원수를 갚자. 증거물 파세 한 거야?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독일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워낙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물론 이제 당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다수의 나라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대다수? 아야 아파 때리지 마. 아이고
근데 그나마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식량 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잘 버텼지.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러시아가 항복하고 나가니까 독일이 나름 자신감을 갖게 된 거야. 게다가 이 서부 전선, 그러니까 프랑스와 전선도 다 어느 정도 독일이 밀고 있었어. 그래서 그 전선 형성 자체가 프랑스 땅에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기고 있었던 것 같아. 이기고 있었던 걸로 보여, 그냥 보면은.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량난이 독일을 정말 괴롭게 하고 있었던 거지. 이제 그래도 동부전선에서 치우쳐 있던 병력들을 이제 서부전선으로 이제 올인할 수 있게 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또 실책이 한번 나와. 당시에는 방어하는 쪽이 유리한 전쟁이었는데 왜냐하면 참호전 양상이었기 때문에 독일이 갑자기 너무 자신감이 생겼을까 또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졌을까 이 너무 공세적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1918년 이제 성공을 하지 못해 그런 공격 작전들이 결국에는 다시 수비적인 이제 자세로 전환하게 되고 이제 그때 독일 전역에서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황제를 원망하는 독일 전체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황제를 원망하는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왜 원망해? 비스마르크를? 아니 비스마르크는 총리로서 당시에 이미 1891년인가 그때 이미 그 퇴직하고 나가. 아 맞다. 왜 이러지? 그때는 1918년이었어. 그래서 그런 사회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때 아빠 그때 왕은 누구야? 히틀러? 아니 그때는 카이저라고 불렸던 카이사르. 아니야. 아무튼 독일 황제 2세 황제였는데 어쨌든 사람들 많이 죽였어? 그 두 번째 황제는 비렐름 2세였나? 비렐름 2세였던 것 같아. 그 황제는 약간 그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비렐름 1세 첫 번째 황제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 총리의 말을 잘 들었어. 오히려 부하 직원인 것처럼 오히려 총리가 이렇게 시키면 하기 싫어도 따르고 그래서 비스마르크 모시고 황제짓 하기 참 어렵다 이런 말을 남겼을 정도로 지혜가 있는 분이었거든. 그러니까 밑에 총리가 올바른 말을 하면 듣기 싫어도 들어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하고 달랐지. 이제 두 번째 그 비렐름 2세가 황제가 되니까 이 비렐름 2세가 약간 몸이 불편하게 태어났다고 해. 한쪽 팔을 못 쓰는 그런 상황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뭐랄까 좀 호전적이었달까 아버지에 비해서 조금 더 전쟁을 좀 더 선호하는 쪽이었다는 거지. 왜? 그러니까 좀 더 독일 제국을 더 큰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어. 물론 자기 팔이 다쳤는데? 아니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그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 장애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던 것 같아. 이 독일을 좀 더 해외 식민지가 많은 거대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근데 이 인생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적극적으로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던 시감들보다 식민지를 만들든 말든 크게 상관 안 했던 이 비스마르크 시대에 오히려 더 식민지가 더 많이 생겨.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인 거야. 이거 참 웃기구만. 근데 이 비렐름 2세는 결국 이 해군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전국적으로 이 혼란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결국 이 사람이 참 그 모냥 빠지게 도망가 버려. 응? 네덜란드로. 웃기구만. 많은 재산을 챙겨서 네덜란드로 도망쳐 버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귀족들도 같이 도망치게 되고. 이거 웃기구만. 그러니까 이 황제 제국이었던 독일이 결국 공화국으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는 거야. 공산국? 공화국.
공화국. 그러니까 민주주의 공화국? 응? 민주주의 공화국. 민주주의 공화국이 돼버린 거야. 투표로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화국이 돼버렸어.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제 출범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참 우스운 꼴이 돼버렸던 거지. 가지고 이 도망쳤던 빌헬름 2세는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던 히틀러 시대까지도 그때까지도 계속 네덜란드에 사셨던 것 같아. 그냥 근데 도망칠 때 하도 많은 재산을 챙겨서 도망가시기 때문에 부유하게 잘 사셨던 모양이더라고. 어찌 보면 황제라 하면 나라의 위기 앞에 최전선에서 돌파해 나가야 하는 그런 노블리스 노블리주 그 어떤 의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스마르크는 평생을 이제 전쟁과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고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서럽고 비극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쟁을 피하려고 했었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그런 걸 잘 뼈로 피부로 못 느꼈던 거지. 그래서 더 큰 비극이 왔었던 거야. The giant big. 더 자이언트 비극이 왔었던 거지. The giant ring.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는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을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불렀어.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존재했던 우리는 이번 전쟁을 끝으로 더 이상은 전쟁을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공통적인 인식을 공유를 했었어. 당대 지식인들이. 그래서 어떤 결과까지 가져왔냐. 1925년부터 28년까지 해서 부전 조약, 안이부 전쟁 전 다시는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는 그런 조약들까지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이 체결을 하게 돼. 우리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 우리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 라는 약속을 그 강대국의 외무장관들이나 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지. 하지만 어겨졌잖아. 그렇지. 그런데 뭐가 왔다고? 그런 그 극도의 평화 분위기가 있었던 고작 1년 후에 뭐가 찾아와 봤다고? 제2차 세계대전. 아니, 세계 대공황. 제2차 세계대공황. 아니, 그 1차 세계 대공황. 아. 세계 대공황. 첫 번째 세계 대공황이라는 게 찾아와 버리는 거야. 세계 대공황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 우리 먹고 못 살자. 먹고 살 게 없어져. 배고파지는 거야. 이제 그 기업들 다 망하고 노동자 다 실직하고 사람들 먹을 거 없고 수출 안 되고 수입 어렵고 사람들이 당장 굶어 죽게 생긴 거야. 이렇게 되니까 보호무역을 하게 되고 이제 자유무역 쇠퇴하고 식민지 없는 나라들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패전국들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 나라 식민지 있는 데는 괜찮아. 좀 더 괜찮지. 버텨. 그렇지. 좀 더 버틸 수 있지. 승전국부터. 그렇지. 이제 독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오고 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더 이상 못 살겠다 갈아보자.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제 독재자가 필요하다. 강력한 독재자를 원하게 되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시 세계는 더 큰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1918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그러니까 사실상 1차 세계대전은 1919년 정도에 끝났다고 봐야 되니까, 물론 이제 1918년 11월 11일 날 독일이 항복을 하긴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휴전협정이 1919년에 이루어지니까. 1919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1939년까지 20년을 전간기라고 하는데,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있었던 짧은 휴식이란 말이지. 휴식 기간이라는 뜻이지. 근데 그 기간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 그래서 남자들 중에는, 그러니까 꼭 남자들만 아니겠지. 사람들 중에는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이 먹고 2차 세계대전으로 참여하는 뭐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돼. 뭐 처칠도 그랬지, 심지어. 그게 뭐야, 처칠? 영국의 수상.
2차 세계대전 때는 그 맨날 지고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잘 이겨냈었어.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한 번 잘못했다고 풀 죽을 필요는 없는 거야. 결국 다 운빨이야. 그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으로 나아가는 어느 하나의 과정이 되어버렸고, 구시대와 현대시대를 구별짓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버렸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어떤 과정을 만들어주게 되었지. 그리고 그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귀족들의 대부분 이제 상당수의 귀족들이 그 가문이 끊겨지게 되었다는 말이 있고, 제국들이 몰락하면서 황제의 가문도 다 많이 끊겨지게 되었고, 일부 승전국의 왕가들이 남아있을 뿐이지, 영국이나 뭐 덴마크나 뭐 이런 쪽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게 되었고, 남자들이 워낙 많이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유럽 세계의 그 인구 증가가 크게 감소하는 원인이 되었고, 그건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젊은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어버리니까 러시아, 소련 쪽의 인구 증가가 이후로도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대 사회의 기틀이 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1914년부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 당시에 또 1차 세계대전은 우리 대한의 독립운동이 활성화가 되는 계기도 되었지.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무기라는 게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 그 독립군들도 무기를 좀 더 구하기 쉬워졌고, 무기의 질도 높아졌고, 가격도 싸졌고, 뭐 그런 계기가 됐던 거지. 물론 1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까지 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독립으로 가는 길은 더 어려워지긴 했었던 거지. 대한독립만세? 근데 이제 일본이 지나치게 자만하게 되고, 미국을 마지막으로 적으로 돌리게 되고 패망의 길로 들어서면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과 함께 일본과 끝까지 싸우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당이 우리 대한의 독립을 지지하게 되었고, 결국 한반도는 독립하게 됐던 거지. 물론 분단의 비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긴 했었지만 말이야.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그것은 과제로 남아있지. 비극으로 남아있고. 아빠 하지만 태평양 전쟁에 겨루졌던 몰락전선에 일어났던 더 큰 비극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쉽사리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런 거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 이제 잘 자.